김다림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범유럽 지수는 3개월 내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독일의 닥스 지수부터 종가바로 살펴보시죠. 네, 독일의 닥스 지수는 1.39%, 영국의 FTSE 지수는 0.75%, 프랑스 까크 지수는 0.89% 상승했습니다. 업종별로 보시면 은행과 산업재가 특히나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미국 메가캡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기술주가 2%가량의 강세를 기록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그리고 유로존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ECB가 금요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3월 유로존 대출은 정체를 이어갔고 경제 둔화에 소비자들 사이의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낮아진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 유럽 경제는 침체의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CB가 연준보다 금리 인하를 더 빠르게 단행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함께 나오고 있고요. 범유럽 지수는 주간 사이 오름세를 기록했지만 월간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이제는 5개월의 상승을 기록하고 상승에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리스크 그리고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앞으로의 일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독일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내일은 프랑스의 1분기 GDP와 4월 CPI, 독일 소매 판매, 그리고 유로존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넘어가서 국제유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중동 리스크가 재차 부각되며 소폭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종가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WTI는 0.33%, 브렌트유는 0.5%, 두바이유는 0.41% 올랐는데요. 특히 브렌트유와 두바이유는 다시금 90달러 선에 근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라파 지역에 이제 지상전 준비를 마쳤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되면서 확전 우려감이 다시 한 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파는 100만 명 이상의 피난민과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상 최대 규모의 민간인 사상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베카 지역까지 공습하면서 무장 세력을 사살했다라고 이스라엘이 밝혔습니다. 네, 이에 따라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주말 사이에는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네,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제시한 휴전 협상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인데 이스라엘은 마지막 제안이라고 밝혔고요. 이에 따라서 격화와 휴전의 갈림길에 서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에너지 시설을 주말 사이에 공습을 이어받았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또 3월 PCE 지수가 발표되며 시장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함께 살펴보시면요. 전년 동월 대비는 2.8% 상승하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이었고요. 전월 대비 상승률은 시장의 예상치를 부합했습니다. 네, 넘어가서 금 가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금 가격 역시나 PCE와 중동 리스크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 가격은 0.2% 소폭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2347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역시나 상승세를 보이면서 금 가격과 달러가 함께 연동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최근 중국 투자자들이 금 시장에 몰려들면서 금값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달러 강세로 인해서 은 가격은 0.36%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주요국 증시부터 원자재 가격 마감 상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밤 뉴욕 증시 어떤 흐름 보였을까요? 예상에 부합한 물가 지표와 알파벳,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IT 기업들의 주가 급등에 힘입어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됐고 지수별로 다우지수는 0.4%, S&P 500은 1.02, 나스닥이 2%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연준이 주목하는 3월 PCE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7% 상승해 예상치였던 2.6%를 소폭으로 웃돌았는데요. 물가의 기초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PCE도 2.8%가 올라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았지만 상승률이 2% 중후반대에서 정체될 것으로 예상했던 터라 깜짝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에 안도감을 나타내면서 시장은 국채금리의 안정을 가져왔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예상을 상회한 분기 실적 발표로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급등하면서 시장을 주도했는데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사상 최초의 배당금과
7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승인했다고 밝히며 10.2% 급등해 2015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강력한 회계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클라우드 사업 부분의 성장 가속화를 보여주면서 1.8% 상승했으며, 엔비디아가 6%, 슈퍼마이크로가 8.9%, 아마존이 3.4% 상승하는 등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렸던 반면,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와 PC칩에 대한 수요 약세로 인해 부진한 실적과 전망을 발표한 인텔은 9% 급락하면서 대조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를 비롯한 IT, 건설, 방위산업, 임의 소비재, 소매, 기초소재, 부동산 등이 상승했던 반면 유틸리티, 운송, 에너지, 금융, 필수 소비재는 약세를 보였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4.669%, 달러 인덱스는 0.45%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중국이 보복 관세를 허용하는 새로운 관세법을 마련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 간 무역 전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제14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는 지난 26일 9차 회의를 열고 오는 12월부터 시행하는 관세법을 통과시켰으며,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역시 고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인데요. 특히 이 법 제17조에는 해외 국가의 고일 관세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됐으며, 결국 향후 미국 등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이 맞불 관세를 놓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그간 미국과 EU는 중국의 저가 제품 공세를 막기 위해 중국산 주요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방침을 내놓고 있으며, 지난 17일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7.5%인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관세를 25%로 올리도록 미국 무역 대표부에 권고했으며, EU는 중국산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아 저가에 판매돼 경쟁을 부당하게 방해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중국 정부의 결정으로 미국 등 서방에선 대중 무역 전쟁이 재점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체이스 CEO가 미국 경제가 불안 가운데 물가는 상승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이먼 CEO는 미국 뉴욕 브롱스의 체이스 은행 지점 개소식에서 미국 경제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며,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수 있다며 여러 가지 발생 가능성 중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역시 포함되어 있다면서 미국의 물가가 높아도 연착륙을 할 희망이 남아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염려해야 한다면서, 또한 미국 경제가 성장 둔화와 높은 물가에도 침체를 피하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는 않고 있지만 발생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는데요. 미국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것은 1970년대로 1975년에는 물가가 10% 넘게 상승하고 실업률은 최고 9%까지 상승한 바 있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본사를 둔 리퍼블릭 퍼스트 은행이 파산 직전 매각됐습니다. 주 금융당국은 은행 자산을 압류해 연방예금보험공사인 FDIC를 법정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같은 지역 내 풀턴 파이낸셜에 매각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지역은행들의 파산 사태 당시에 혼란 상황이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적인 조치라는 분석인 가운데, 리퍼블릭 은행은 지난해 금융권을 뒤흔들며 파산했던 다른 지역 은행들보다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FDIC는 성명을 통해 펜실베니아주 은행증권부가 리퍼블릭 은행을 26일 폐쇄하고 예금자 보호를 위해 펜실베니아주 풀턴 파이낸셜의 자회사인 풀턴 은행이 리퍼블릭 뱅크의 모든 예금을 인수하고 자산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예정되어 있는 경제 지표는 없으며, 온 세미컨덕터, 도미노스 피자, 엠코 테크놀로지, 염차이나, 레티스 세미컨덕터, 파라마운트 글로벌, NXP 세미컨덕터스,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F5 네트워크스, 크라운 홀딩스, SBA 커뮤니케이션, 램버스 잉크, 플로우 서브, 소파이 테크놀로지스, 그리고 프랭클린 리소시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여러 가지 일정들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요일장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고 특히 나스닥은 2%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금요일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볼 텐데요.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코스피의 상승률이 조금 더 컸습니다. 코스피는 1.05% 오른 2656선에서 코스닥은 0.42% 오른 856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탄력을 점점 잃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선물지수는 0.92%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넘어가서 수급도 바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거래소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로 하루 만에 상승으로 전환했는데요. 외국인이 조금 더 큰 폭으로 사들였습니다. 4,731억 원 매수 우위 기록했고요. 기관도 장중에 매수 전환에 성공하면서 700억 원가량의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팔자세 보였습니다. 753억 원 팔아치웠고요. 반대로 개인과 기관이 각각 564억 원, 249억 원 사자세 기록했습니다. 특히 기관 쪽에서는 양시장 모두 연기금의 자금이 유입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코스피에서는 연기금의 자금이 7거래일째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엇갈렸던 반도체와 밸류업이 공명하면서 양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먼저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지난 주말 사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목요일에는 금감원장의 금투세 폐지 관련된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장에서는 밸류업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간담회가 열렸는데 특히나 KB금융이 이제 적극적인 밸류업 정책 발표로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10% 가까이 오르면서 종가는 76,000원에 형성을 했고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면 지주 관련된 종목들이 특히나 눈에 띄었습니다. 신한지주가 7.47%, 하나금융지주가 우리금융지주가 각각 6%, 2%대 강세를 기록했고요. 외에도 흥국화재가 4%대 강세를 보이는 등 은행 종목들 그리고 보험 관련된 섹터들도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바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쪽에서는 미국발 훈풍이 불어들었습니다. MS와 알파벳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구원투수로 작용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쪽 매출이 증가하면서 이제 AI 투자 확대에 대한 방향성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에 더불어서 마이크론이 미국 보조금을 61억 원가량 지급받는다라는 소식도 함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기존에 좋았던 반도체 쪽에서 장비주 외에도 소재나 부품 쪽도 함께 눈에 띄었는데요. TSE, 샘CNS 그리고 타이거일렉 같은 종목들이 프로브카드 관련된 종목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각각 16%에서 12%가량의 강세를 기록했고요. 또 SSD 관련된 종목들도 강세를 기록했는데 한양디지텍이 11.48% 오르면서 27,2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YC 함께 보겠습니다. 이 YC의 경우에는 YIK인데 사명을 변경했죠. 삼성전자가 AMD의 HBM 물량을 4조 원대 공급한다는 소식과 함께 3거래 연속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요. 금요일장에서는 16% 넘는 상승률을 보이면서 14,09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관련된 장비 그리고 소재 부품된 종목들까지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소부장단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련된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 주말 사이에 추가적인 소식들이 함께 보도가 됐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금요일장에서는 0.52% 소폭의 상승에 그쳤는데요. 네, 주말에는 이재용 회장이 ASML CEO와 독일의 자이스를 방문했습니다. 파운드리와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 협력을 다졌다고 하는데요. 이 자이스라고 하면 EUV 노광 장비 쪽 특허를 2,000여 개 가지고 있는 이 기업으로 ASML의 광학 부품을 단독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이스, ASML 그리고 삼성전자의 협력 관계 앞으로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서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네, 금요일장에서는 4% 넘게 오르면서 177,8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90%가량의 상승세를 보인 종목인데요. 이제는 25만 원, 26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증권가에서 올려잡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M15X에 디램 20조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이전에 들려왔었는데 주말 사이에 또 다른 투자를 검토 중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등 해외 등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용인 클러스터, 미국 인디애나주, 청주 M15X에 이어서 추가적인 초대형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점점 HBM 캐파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금요일장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를 필두로 엔비디아는 6% 강세를 보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대 상승하면서 반도체 뉴욕 증시 관련된 종목들 좋은 흐름 이어갔습니다. 오늘장 국내 증시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전선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선주가 금요일 하루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AI 관련된 훈풍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또 미국에서 대규모 송전선 교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년간 16km를 업그레이드하겠다라는 계획인데 300억 달러가량이 투자된다고 하고요. 우리 돈으로는 40조 원이 넘는 정말 대규모 투자라고 합니다. 거기에 구리 가격 역시나 톤당 $10,000를 돌파를 했고요. AI 전선 교체뿐 아니라 신재생, 전기차까지 상승 압력은 점점 커져가는 상황 속에서 공급망은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목들 바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원전선은 상한가에 진입을 하면서 2,85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외에도 이제 두 자릿대 급등세를 보인 종목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세명전기, 제일전기공업 같은 종목들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점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구리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구리주 중에서는 KBI 메탈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1% 상승했고요. 외에도 이구산업, 대창 같은 종목들이 7, 8%가량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금요일장 미국 전력주들이 강세를 지속했는데요. 이튼이나 GE 베르노바 등 3%가량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장 금요일장 특징 섹터 3가지 모두 짚어봤습니다. 금요일장만 함께 살펴보시면 모두 상승세를 보였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횡보세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4월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5월이 시작되는 만큼 여러 가지 일정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시황 마감 전해드렸습니다.